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고스트 블로그 플랫폼 도커로 5분 만에 설치하기의 발표를 맡은 김한기입니다. 그 이제 제목이 원래는 이제 빠르기가 없고 그냥 5분 만에 설치하기인데 사실 좀 타자가 느리면 5분 만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스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설치하는 게 더 쉽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분 만에 이제 스트라이크를 넣고 이제 빠르게를 넣어봤는데 뭐 이제 저도 고스트를 설치를 하면서 이제 도커를 처음 접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하니까 삽질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삽질했던 거 좀 공유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넣으려고 했던 내용이 저는 이제 좀 학교를 다닐 때 해킹 공부를 좀 잠깐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해킹 공부를 할 때 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풀이 과정을 보게 되는데 항상 풀이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 순간에 이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어떻게 이 공격을 하게 되는지 그런 사고의 과정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딱 컴퓨터 키자마자 아 이렇게 공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과정이 항상 궁금했는데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실까봐 제가 뭐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까지 좀 최대한 넣어봤는데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고스트 플랫폼은 뭐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블로그 하는 플랫폼이고요. 이제 처음에 탄생하게 된 게 킥스타터에서 2만 5천 파운드를 이제 모금하려고 이제 시작했는데 엄청 대박이 나가지고 한국 돈을 한 3억 원 정도가 모여서 이제 시작이 됐고, 네, 노드.js로 만들어졌고 이제 블로그 하는 거는 마크다운을 지원을 한다 그래요. 이제 기터브 여기 보니까 그 자바스크립트가 10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할지 구성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림이 이게 잘못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CentOS 위에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커 컨테이너가 이제 각각 3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이제 지금 그림이 잘못 나온 건데 유령 그림이에요. 이제 고스트를 설치를 이제 별도 컨테이너가 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컨테이너에 마리아DB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컨테이너는 이제 그냥 파일을 관리하는 이제 볼륨 컨테이너용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도커 장점 중에 하나가 이식성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CentOS를 했는데 사실 제가 주로 쓰는 OS는 우분투예요. 근데 이제 CentOS를 한 이유는 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봤어요. CentOS 위에 도커를 깔고 그 다음에 그 도커에는 또 도커에 필요한 베이스 이미지는 또 우분투를 사용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CentOS에 도커 깔고 도커에 우분투 깔고 우분투에 이제 각각 어플리케이션들을 까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도커라서 이제 좀 빠르게 가능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좀 시작을 하면 마리아DB부터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DB 설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은 다 그 마리아DB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는 거고 뭐 apt-get 인스톨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건 제가 만든 베이스 이미지인데 네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그냥 그 오피셜 우분투 14.04에다가 apt-get 업데이트랑 apt-get 업그레이드 한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 그 환경 변수의 홈을 제대로 설정해준 그것까지만 딱 한 거거든요. 그 업데이트랑 apt-get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거를 이미지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베이스 이미지로 해서 다른 컨테이너들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제 도커를 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각종 설정들을 변경을 하고 이제 컨테이너가 죽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마리아DB를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그런 설정 같은 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my.cnf라는 파일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생각을 한 게
아니 도커 파일에서 VI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설정을 바꾸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막 찾아보니까 뭐 이런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SED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규식으로 이렇게 이런 걸 찾아서 뭐 이렇게 별로 바꿔주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명령을 이 도커 마리아DB를 설치하면서 또 알게 됐는데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는 리눅스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도커 파일을 잘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별로에서 이제 바인드를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필요한 게 도커 컨테이너가 죽지 않게 하려면은 보통 MySQL 같은 거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시키잖아요. 서비스 MySQL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커 컨테이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포그라운드에서 실행을 시켜야 컨테이너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도커 컨테이너에서 MySQL을 포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서비스 MySQL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포그라운드로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MySQL safe를 실행을 하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이제 앞에서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즈는 포트 열어주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도커 죽지 않고 이제 포트도 열리고 거의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긴 한데 좀 설치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 MySQL MySQL 루트의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도커 파일에 기록을 하면 되는데 범용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여기 지금 뭐 아까 충섭님이 언급하셨는데 도커 슬랙 채널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앞에 이제 SEAPY 앞에 계시는데 이제 성님께서 환경 변수를 이용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링크 하나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마리아DB용 도커에서 마리아DB를 설치하는 용의 이제 도커 파일을 공개하는 리포지터리고 이제 그중에 쉘 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이게 받아지면은 환경 변수에 넣고 안 받아지면 이제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렇게 패스워드에 넣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에코로 출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저는 그 환경 변수를 넣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엄청 혹했던 게 패스워드를 그 입력을 하면은 그 다 노출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어차피 이게 어디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화면에만 출력되는 건데 그거 해서 뭐 접속해서 바꿔도 되고 사실 안 바꿔도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커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더 되는데 좀 더 범용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네. 아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어드민이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드민조차 이 아이디 부분조차도 좀 범용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옵션을 원래는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이제 도커 런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해서 환경 변수랑 내가 넣고 싶은 값이랑 같이 넣어주면은 도커 런 하는 시점에 환경 변수가 세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마리아DB라는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해주면은 그 세팅한 게 일로 들어가고 세팅 안 하면 그냥 어드민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된 거고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면은 패스워드가 들어가고 설정 안 하면 그냥 랜덤으로 생성된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저는 이 pwgen이라는 것도 이거 설치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패스워드를 랜덤으로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옵션 주면 이제 특수문자까지 포함해서 생성해주고 이제 여기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제 아이디에 넣어서 이제 그 필요한 MySQL 계정을 또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민한 게 위에 바로 전 슬라이드까지 하면은 MySQL 계정까지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또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커 컨테이너는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안 되고 이제 포어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계정까지 만들어야 돼서 그 마지막 시점에 해야 할 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점에 해야 될 일이 두 개가 되고 근데 또 알아보니까 CMD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도커 홈페이지 레퍼런스에 들어가 있는 건데 CMD는 도커 파일에서 하나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두 개의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계정을 만드는 스크립트 파일도 실행을 해야 되고 MySQL 세이프를 실행해서 컨테이너가 죽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그 처음에 삽질한 거는 도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CMD가 있는데 그 CMD에는 MySQL 세이프를 넣어서 나중에 그 커맨드를 안 넣고 실행해 줬을 때는 그 도커 컨테이너가 마지막 MySQL 세이프라는 명령이 실행돼서 계속 죽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ySQL 계정을 만드는 부분은 MySQL 계정을 만드는 부분은 도커 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커맨드를 이 부분에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커맨드가 들어가면은 이 커맨드가 마지막 부분에 실행이 되는 거고 커맨드가 안 들어가면은 도커 파일에 CMD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왠지 도커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CMD는 계속 실행되는 것 같고 이제 커맨드 같은 거는 어디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 내릴 때만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전략이 계정을 만드는 SH 파일은 그 도커 런 할 때 커맨드 부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일단 도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어그라운드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죽긴 죽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 지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정 만들자마자 죽은 것 뿐이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명령이 있어가지고 스타트 명령으로 살려주면은 그 도커 스타트 할 시점에는 도커 파일의 CMD를 실행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좀 약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리서치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이게 도커 런을 할 때는 이게 이 부분이 커맨드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커 런을 할 때는 이게 쉘 스크립트 MySQL 계정을 만드는 스크립트 파일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졌고 계정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SA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게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 좀 옆으로 쭈그러든 건데 이게 컨테이너 아이디고 이게 스테이터스가 이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계정을 생성하고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디 사라진 게 아니라 죽은 것 뿐이니까 다시 살리면 되겠다 해서 이제 도커 스타트를 하고 나서 이제 또 PS를 해보니까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냥 도커 파일에 CMD를 실행시킨 게 아니라 그냥 도커 런 할 때 커맨드가 그냥 또 다시 실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을 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또 죽어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에 실패한 방법이고 이제 돌파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이제 MySQL 루트를 생성하고 MySQL 데몬도 이제 포어그라운드에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나는 명령은 하나밖에 쓸 수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작업을 그냥 스크립트 파일에서 동시에 하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sh 파일에서 MySQL 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단에서 MySQL 세이프를 또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 지금 간단히 링크를 걸어놨는데 인터넷이 연결할 수가 없네. 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저는 되는데. 그래. 깜빡하면 지금 아니, 그 암호창이 나오긴 했거든요. 아, 제 거요? 나왔다. 빨리 나오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MySQL 계정 생성하려면 어쨌든 MySQL 데몬이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MySQL 데몬을 여기서 띄우고, 근데 이제 다음으로 스크립트를 진행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를 띄운 거고요. 이렇게 띄운 다음에 잘 띄워졌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MySQL 계정을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변수를 이용한 변수를 여기 넣어가지고 만들고,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도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리모티가 들어갔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잘못한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MySQL 데몬이 떠 있잖아요. 마리아DB 데몬이. 그래서 떠 있는데 또 띄울 수 없으니까 서비스 MySQL 스탑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아이디 만들기 위해서 살렸던 거를 다시 죽이고, 이제 이걸 잘 죽었나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실행해 줌으로써 MySQL 데몬이 포어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필요했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하면은 컨테이너가 뜨고, 이제 컨테이너가 떴으니까 IP 주소랑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 알아내야 되는데, 이제 IP 주소를 아는 거는 이제 inspect라는 명령이 있더라고요. inspect 컨테이너 ID 하면은 이제 그 컨테이너에 대한 뭐 각종 정보가 엄청 길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뭐 네트워크 부분을 보면은 이제 IP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밀번호를 뭐 생성을 할 때 환경 변수로 해서 내가 설정할 수도 있지만은, 굳이 설정 안 했다면 이제 그 출력해주는 부분을 보고 비밀번호가 어떻게 생성됐나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도커 로그로 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 뭐 시연 잠깐 할 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또 몰라가지고 이런 도커 인스펙트랑 막 로그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또 도커 채널에서 막 질문을 막 했어요. IP 어떻게 알아내나요? 막 그랬더니 이제 막 인스펙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뭐 결론은 도커 채널 많이 들어오세요. 이거고, 이제 마리아DB는 대충 여기서 이 정도로 끝이 나고, 일단 시연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스트를 설치하는 건데, 고스트가 이제 아까 Node.js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npm이 필요한데, 또 npm은 또 Node.js 패키지 그 관리자니까 Node.js가 필요해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Node.js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가 여기서 삽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Node.js 설치할 때 MVM 통해서 설치하는 거를 거의 이제 호스트 OS에서 할 때는 거의 MVM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이제 이유는 보통 설치할 때는 apt-get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PPA 같은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Node.js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왠지 좀 싫은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버전, 어떤 버전이 깔리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내 코드가 안 돌아가는 버전이 깔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MVM을 통해서 설치하면은 내가 버전을 명시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MVM 인스톨 버전 하면은 실제 이제 그 Node.js 버전이 딱 깔리고, 그리고 MVM 설치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MVM이 설치가 돼요. 끝이고, 그 다음에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호스트 OS에서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이제 도커에서 하니까 좀 그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넣는데, 다운로딩 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는데 프로필 not found가 뜬 거예요. 프로필 not found 하고 뭐 이런 파일들을 찾는데 못 찾으니까 얘가 뭐 설치가 되긴 했는데 좀 제가 익숙한 상황에 설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지난주 스터디 때 김충선 님이 배포할 때 알면 좋은 팁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우분투 베이스 이미지에서 그 홈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루트 계정의 홈 디렉토리는 사실은 이제 루트의 루트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스 이미지에는 그냥 루트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루트 디렉토리에는 그 배시.rc나 점 배시 rc나 뭐 점 프로필 그런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런 그런 걸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그냥 뭐 도커 파일의 env에 홈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런할 때 이 옵션 사용해서 하면 간단하게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문제고, 다음으로 이제 MVM을 설치하고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 보통 뭐 설치하고 나서 다시 뭐 로그인 다시 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MVM을 설치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 OS에서 이거를 딱 하면은 그냥 바로 돼요, 깔끔하게. 근데 도커에서 이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소스의 프로필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not found가 뜨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소스는 엄청 많이 쓰는 거고 도커에서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진짜 제가 이 MVM 노드.js 깔면서 삽질을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해서 포기를 MVM 통한 노드.js 설치는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포기를 안 했죠.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빈 sh에서는 소스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들 배시쉘에서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시쉘에서 작업하니까 소스가 그냥 잘 먹히는데 이제 빈 sh에서는 소스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의 run 인스트럭션은 여기 보면은 빈의 sh로 빈의 sh c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run하고 어떤 명령을 쓰면은 그게 이제 sh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다 뭐 해서 그러면은 빈 배시로 실행을 하면 되죠. 예. 빈 배시에선 가능하니까 그래서 배시에서 실행을 했죠. 근데 또 이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이즈나 tty 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실패는 아니에요. 여기 리무빙 이게 나왔다는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컨테이너를 지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깨름칙하긴 한데 성공은 하긴 했나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호스트에서는 이제 MVN 명령이 먹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VN 인스톨을 시도를 했죠. 근데 MVN이 또 안 먹히는 거예요. not found. 사실 또 여기서 포기를 했어야 됐어요. 시간을 엄청 허비했거든요. 근데 또 포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소스를 써야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 뭐 설치하면서. 근데 이제 소스가 안 될 리가 없는데 도커에서 그러면 막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래퍼 같은 거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파이썬에서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 또 한 번 더 감싼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설치할 때 소스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봤죠. 찾아보다가 뭐 어떻게 알게 된 게 L 옵션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L 빈 배시 L하고 C하고 하면은 설치가 되는데 또 이상하게 막 기분 나쁘게 빨간 글씨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또 성공을 했어요. 이미지가 리무빙 나온다는 거는 런을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으니까 제대로 설치됐나 이제 노드.js 버전을 한번 확인해봤죠. 근데 노드 not found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무빙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실패를 했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미 시간이 엄청 허비됐어요. 막 하루 이상 썼던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진짜 쓸데없는 걸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포기를 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김대건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노드.js에서 노드.js 압축 풀어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네, 결국엔 그렇게 했어요. 한 30초 만에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위에서 이 명령까지 이제 실행을 했으면은 일단 노드.js가 받아지긴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지금 여기 실행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 경로로 해서 노드.js를 실행을 하면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엔 몰랐고 이 PPT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허무했는데 아무튼 뭐 결론은 MVM으로 설치하지 마시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엄청 고생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Node.js 설치하고 이제 드디어 고스트 압축 파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뭐 삽질할 게 없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컬 사용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삽질을 엄청 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컬 이용해서 이제 고스트 이미지를 고스트 압축 파일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스텝 8에서 고스트를 받은 거고 이제 스텝 9에서 언집으로 해서 이제 압축을 푸는 건데 뭐 또 빨간 글씨로 막 블라블라 하면서 결론은 이제 압축이 안 풀린다는 거거든요. 아니 제대로 받은 건데 왜 안 풀리나 계속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커만의 문제인가 해가지고 그 호스트 OS에서도 받아봤어요. 근데 호스트 OS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가 파일을 잘못 올렸나 보다 막 욕을 막 했죠.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케이스로 고스트 받은 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여기 지금 여기는 헤더가 안 나왔는데 지금 리다이렉트 나와 있고 헤더를 이때 당시 헤더를 보게 되면 아마 300번대의 헤더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300번대 리스폰스 해주고 300번대 리스폰스 해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웹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는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이제 그 헤더 파싱 해가지고 실제 파일을 떨구는데 컬에서는 그걸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거를 압축 풀려고 시도를 하니까 안 풀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간을 엄청 허비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L 옵션을 주면은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L 옵션이 이제 300번대 리스폰스가 와도 이제 그 헤더를 파싱해가지고 끝까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일을 떨어뜨리고 이제 그 압축 푼 다음에 이제 뭐 npm 뭐 인스톨 간단히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빈 배쉬로 해가지고 npm 스타트를 해주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자체는 되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빠진 부분들은 이따 또 시연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삽질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좀 마지막 팁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 팁에서는 이 뭐 도커 이거너라는 거 이제 매뉴얼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셨을 텐데 이게 진짜 꼭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 보면은 보통 이제 도커를 GitHub랑 같이 쓰시게 git이랑 같이 쓰시게 될 텐데 git 같은 디렉터리는 사실 컨테이너 같은데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it 같은 디렉터리를 이런 도커 이그노에 집어넣어주면은 빌드할 때 이제 도커가 빌드할 때 그 도커 파일이 있는 같은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들을 도커 데몬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거든요. 근데 git 같은 것도 같이 전송되게 되면은 뭐 파일이 작으면 그 크기가 작으면 상관없는데 크기가 커져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좀 커지면은 그게 좀 용량이 커가지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것들은 도커 파일에서 애드를 할 때 애드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애드에서 뭐 별도로 내가 어떤 디렉터리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커 파일에 넣어놓고 애드는 그냥 점 하고서 다 넣는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인터넷 연결해서 뭐 까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apt get이나 뭐 npm으로 뭐 설치하고 뭐 pip로 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상단에 몰아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지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는데 사실 실수하는 건 우리들이 이제 뭐 설정 파일 바꾸고 이런 거 실수하지 apt get이나 막 pip 이런 거는 그냥 실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도커 파일 상단에 다 몰아줘가지고 초반에 캐시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빌드 작업할 때 그거는 캐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면은 매 빌드 할 때마다 인터넷 연결해서 apt-get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해서 하는 거는 꼭 도커 파일 상단에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t-get을 꼭 한 줄에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간단히 좀 해보자면
뭐 이런 거. 아, 인터넷 시도하네. 네. 이게 뭐냐면 그 도커 파일 작성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도커 파일이 그렇더라고요. apt-get 할 때 그 인스톨할 시점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보면은 뭐 여기는 인스톨 여기 하는데 여기는 두 줄로 했네. 아무튼 이제 보통은 보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로 올리고 이렇게 한 줄로 하게 되는데 분명히 하다 보면은 내가 미처 apt-get으로 설치하지 못한 라이브러리가 발견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까먹었다고 이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저장하는 순간, 근데 이 부분을 수정해서 저장하는 순간 거의 시간이 2배로 드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 내용이 그 지난번 또 충선님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스페이스 하나만 수정돼도 그 부분이 캐시가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패스워드 젠 하는 거를 설치를 안 했는데 나중에 추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패스워드 젠뿐만 아니라 마리아DB 서버도 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되거든요. 사실 이런 apt-get 인스톨하는 부분은 다 작업하고 나중에 정리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 이런 작업하다가 여기서 깜빡하고 패스워드 젠을 안 깔았어요. 그렇다고 다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여기다 패스워드 젠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apt-get 해도 돼요. 그래야 이제 위에 있는 캐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계속 작업을 빠르게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도커 집에 퇴근하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어가지고 인터넷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지하철 인터넷을 한 거예요. 근데 지하철 인터넷 엄청 후지잖아요. 그 후진 상황에서 계속 이것도 모르고 캐시를 계속 깨먹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하철 인터넷으로 apt-get 업데이트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결국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지하철에서 그냥 도커 명령만 보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이제 도커 파일 작성하는 시점에는 별로 안 예뻐도 되니까 apt-get 같은 거고 한 줄에 안 넣어도 되고 인터넷 하는 것들은 이제 이쪽에 이제 몰아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이제 파일을 넣는 게 있는데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호스트 OS에 미리 받아놓고 그거를 이제 도커 파일에 넣어서 애드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URL을 알고 있으면은 URL을 도커 파일에 적어놓고 컬이나 wget 같은 걸로 이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방법이에요. 근데 또 이 방법 중에서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도커 파일의 애드를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서 컬이나 wget을 이용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또 이거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컬 같은 거는 사실 처음에 서비스 세팅할 때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실제 서비스 돌릴 때는 필요 없는 그런 패키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애드 인스트럭션을 보니까 이 소스 자리에 URL이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컬을 apt-get으로 안 깔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드에 이제 소스 자리에 URL을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도커 파일 빌드하는 시점에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경로로 이 파일을 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발생했던 게 뭐냐면은 그 라인이 수정되지 않으면 캐시가 된다는 거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캐시가 먹긴 먹어요. 근데 캐시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추측하건대 체크썸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파일이 바뀌었으면 캐시를 안 하고 파일이 안 바뀌었으면 이제 캐시를 이용해서 그대로 하는데 일단 이제 도커 데몬도 이 체크썸을 확인을 하려면은
이거를 실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받는 다음에 체크썸을 확인하고 체크썸이 안 바뀌었으면은 캐시를 이용하고 바뀌었으면 이제 새로 받은 거를 이제 업로드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컬로 한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매번 다시 네, 계속 캐시를 네, 그쵸. 네, 내용이 바뀌었어도 도커 파일에 거기에만 그냥 네, 그쵸. 내용이 바뀌었어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컬로에서 받으면은 내용이 바뀌었어도 이제 캐시를 이용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내용이 바뀌진 않잖아요. 이게 버전도 명시돼 있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이용해서 파일을 넣는 방법과 컬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애들을 이용하지 말고 컬을 이용하라고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해도 분명히 캐시는 먹어요. 캐시가 먹는데 뭐냐면은 뭔가 되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분명히 뭐 띄어쓰기 뭐 넣은 것도 아니고 바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느리나 했더니 이것도 이제 체크썸을 확인하려면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캐시가 먹더라도 매번 이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애드의 소스 자리에 URL이 오는 거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다른 일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도커 의존적이게 설치하는 게 좋다고 썼는데 이런 거는 뭐 별로 드문 상황이긴 한데 리눅스 막 처음 배울 때 막 apt-get 업데이트하고 막 인스톨하고 막 되게 신나잖아요. 하는데 막 속도가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 좀 빨리 받겠다고 막 apt-get 받아오는 저장소 막 수정하고 그러면은 막 apt-get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호스트 OS에서 막 apt-get 같은 게 안 될 텐데 만약에 도커가 있으면은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최대한 도커 의존적이게 작성을 해놓으면은 apt-get도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을 하는 거니까 호스트 OS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최대한 내가 도커 파일 작성했을 시점에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잠깐만요. 네. 뭐 이렇게 간단히 발표를 마치고 이제 시연을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좀 빼먹은 부분들을 이제 시연할 텐데 아까 여기서 이제 CentOS를 제가 이용을 한다 그랬는데 방금 발표하시는 동안 CentOS에 도커를 깔아봤더니 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도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레드햇 계열이니까 네. 페도라로 대신을 하고 디지털 오션에서 싼 거 5,000원짜리 이제 하나 생성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드럼렛을 하고 5,000원 대충 만들고 5,000원짜리 이게 되게 싸거든요. 싱가폴로 하고 페도라로 한번 해볼게요. 페도라 20 최신 버전이고 이제 여기서 진짜 인터넷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좀 apt-get 하고 그런 게 좀 오래 걸리는데 처음에 베이스 이미지는 받아놓을 걸 그랬네요. 이게 발표 시작하면 그거를 잘못했네. 지우신 거 그럼 뭐 이건 또 원격에서 하는 거니까. 네.
실행이 됐고, 잠시만요. 아씨. 지금 여기에 저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수가 없네. 아, 네, 뭐 설치를 진행을 해볼게요. 아, 팀웍스가 있어야 편한데. 이것만 잠깐. 아, 맞다. 아, 야무로 깔아야 되나? 아, 이게 맞나요? 다행이다. 화면 좀 위로 좀 위로요? 밑에를 좀 어? 네. 팀웍스가 깔렸고, 됐다. 그래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컬은 있겠지? 컬은 있네.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은 get docker io를 sh로 넘겨주면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결국에 YAM을 하는 거다. 도커를 설치를 하고, 도커 설치가 예, 이렇게 도커 설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제 도커 파일을 좀 받아올게요. 아, 깃도 없어. 페도라가 굉장히 좋은 OS인데 왜 있는 거죠? 처음에? 저는 이제 리눅스 처음 입문한 거를 이제 페도라를 저 우분투를 쓰고 있긴 한데 페도라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그 야음을 처음에 좀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전거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는데, 네, 이제 깃발렸고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런 거지? SSH 말고 아, 프로토콜을 맞다, 맞다. 바꿔서 밑에 왜 되지 그냥?
패치를 쓰려면은 기톱에다가 그 인젝션 올려놔요. 아, 네, 이렇게 고스트가 받아졌고, 이제 제가 도커 파일 모아놓은 건데 아직 리드미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리드미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마리아DB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도커 파일은 작성을 해놨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좀 해놨는데 처음에 베이스 이미지를 제 거를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데이트랑 업그레이드만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지금 도커 이미지를 하면은 이제 대문이 안 써있는 거. 네, 지금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를 실행을 하면은 아마 베이스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다 받을 거예요. 이걸 뭐 DB라고 하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받게 되는 과정이고 지금이 이게 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저는 원격으로 접속한 거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하는 거라 빠르나 보네요. 싱가포르 인터넷이 좋나 보네요. 무슨 말을 베이스 이미지 포함해서 이제 제가 그 도커 파일에 작성했던 내용들도 이제 이 풀이 끝나면은 아마 여기서 자동으로 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을 하고 있고 이걸 미리 받아놨어야 되는데 좀 실수네요. 저 바꾸신 베이스 이미지는 뭘 바꾸신 거예요? 뭐 말로 설명드렸는데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건데요. 그냥 우분투 오피셜 우분투 14.04를 갖고 온 다음에 여기 홈 디렉터리 제대로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랑 업그레이드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해서 올려놓고 그거를 풀 받은 겁니다. 네, 아까 베이스 이미지는 다 받아줘서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지금 제 도커 파일을 보고 이제 빌드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그 뭐 설치를 할 때 최대한 그 std 아웃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은데 apt get을 할 때 qq 옵션을 주면은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빨간 글씨로 되니까 뭔가 설치가 안 된 게 아닌가 막 착각도 들고 근데 그냥 멈추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빨간 글씨는 아까 전에 마리아DB 도커 파일에 앞에 대비한 설정 없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어떤 설치할 때 뭔가 물어보는 거 있으면 그냥 넘기라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거 아니면 그 윗부분에 대놓고 어쩌고 네. 이 부분 말씀하신 그게 거예요? 말고 다른 리포지토리 들어갔잖아요. 다른 리포요? 거기 거기. 여기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는 APT기는 그 용은 정확히 몰라. APT 저거 해보면은 네. 좀 덜 나와요. 이거요? 네. 그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뭔가 물어보는 게 있으면 어깨버리는 거. 네, 인터랙티브. 이것도 환경 변수 넣는 거죠? 저거 실행할 때만 네. 저거 실행할 때. 아무튼 이거를 하면 좀 덜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빌드가 됐고 이제 도커 이미지로 확인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프롬에 설정한 제가 만든 베이스 이미지랑 그 다음에 아까 그 태그를 db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db도 여기 딱 실행이 된 걸, 이미지가 생성된 걸 알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확인해야 될 게 환경 변수가 이제 이 마리아DB라는 것과 마리아DB 패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런 할 시점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런 이제 백그라운드로 계속 실행하라는 D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옵션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는데 아까 그 했던 게 인터넷이 안 돼. 된다. 이제 인터넷이 안 돼도 티먹스를 쓰면 이렇게 세션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 옵션을 줘서 아이디였나? 네,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디를 주고 그 다음에 아까 태그를 db로 줬잖아요. 여기 보면 db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거를 실행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코멘트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컨테이너에 해시 값이 나오고 잘 떴나 확인을 하려면은 PS를 한번 쳐보면은 이제 여기 스테이터스에 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업으로 됐으면 이제 원래 죽었으면 엑싯이 나오는데 업으로 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있는 거고 여기 포트는 이제 3306 익스포즈에 도커 파일 써놨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막 아이디랑 패스워드 출력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도커 로그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쭉 실행이 돼가지고 패스워드 부분 이 부분이군요. 70자로 해놔가지고 비밀번호는 길면 길수록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어디 적당히 뭐 이렇게 적어놓고 네,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이제 IP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펙트 명령으로 아까 지금 여기 나오는데 위로 올려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IP 어드레스라고 나온 부분이 저 컨테이너의 IP거든요. 이것도 이제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네. 이제 마리아DB가 떴으니까 이제 고스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고스트 설치하기 전에 좀 필요한 게 여기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여기 보면은 심볼릭 링크를 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파일들을 컨테이너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좀 바깥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싶어서 기존 컨텐츠는 지우고 심볼릭 링크로 해서 컨텐츠를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거를 바라보게 해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터널 부분을 미리 세팅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볼륨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제 파일만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만들 건데 여기 이제 컨테이너를 제가 이제 미리 받아 놓은 거예요. 여기 이 익스터널 그 볼륨에다가 이거를 업로드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미리 받고 이 도커 파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냥 볼륨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비지박스라고 이것도 오피셜 이미지인데 아마 용량이 2메가인가 그럴 거예요. 그냥 파일 보관용으로 SH만 있는 그런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도 별로 없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진짜 파일 보관용으로 쓰면 되는 이미지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빌드를 하는데 ext라는 이름을 주고 빌드를 해보면은 되게 오래 걸리네. 왜 오래 걸리지? 네, 빌드가 다 됐고 파일 업로드도 됐고 이제 볼륨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그럼 이제 이 컨테이너가 떠 있는 건데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고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 컨테이너를 띄우면 되는데 런으로 해서 이거는 D 옵션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더라고요.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도커 런 D 이렇게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하면은 해시 값도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보면은 A를 해보면은 그게 ext라는 게 컨테이너가 실행됐다가 바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파일 보관용이라서 죽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D 옵션도 안 준 이유가 그거고 이제 이거는 실수했다. 네. 이걸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할 때 네임을 주는 게 좀 이 컨테이너에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이름을 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네임에 ext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원래 이 부분이 네임인데 좀 화면이 작아가지고 안 나온 거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저 컨테이너 안에 그 고스트 익스터널이라는 디렉터리가 만들어졌고 그 디렉터리 안에 컨텐츠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저 컨텐츠를 도커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할 건데 이제 드디어 고스트 설치를 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여기 그 발표하기 전에 한 몇 분 전에 고쳐가지고 이게 이번에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커 노드.js 설치하고 이렇게 압축 풀어서 했다는 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고요. 심볼 링크로 이제 그냥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이제 고스트 깔고 압축 풀고 압축 파일 지우고 고스트 디렉터리 고스트 설치하고 이제 이그젠플리한 JS가 있는데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제 런이랑 크레이트를 실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를 하게 되는데 두 개를 하는 이유는 런을 보면 이제 그 DB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DB를 막 여러 군데에서 같이 쓸 거라면은 그 마리아DB 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쪽에서 DB를 만들어야 된다고 좀 결론이 나가지고 이 스크립트에서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여기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시점에는 이미 그 DB는 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호스트랑 포트를 넣고 아이디 아까 만든 걸로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부분은 아까 그 볼륨 컨테이너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존 이미 압축 풀려서 나와 있는 컨텐츠는 지워버리고 그 볼륨 컨테이너 연결한 컨텐츠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죽지 않도록 npm 스타트를 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git 뭔가 이상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중복으로 들어갔네요 이게. 근데 중복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게 여기 그 DB가 있으면은 이걸 실행을 해가지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고스트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스트도 빌드가 될 거고 지금 여기서 apt-get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까 그 캐시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여기 하나 수정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캐시를 깨버리면은 이거 빌드할 때마다 이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apt-get 같은 거 할 때 좀 신경 써서 수정을 하면은 작업하는 시간이 좀 절약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apt-get을 다 하는 거고 이쪽 설치를 하는데 네, 그 apt-get 하는 부분을 넘어갔고 이제 그 컬로 Node.js 받는 부분이거든요. 압축 파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파일 받은 거 이제 푸는 과정이고 풀고 나서 이제 기존 거는 지우고 이제 심볼링 링크 거는 부분이고 그것도 성공하고 이제 고스트 압축 파일 받는 부분이에요. 지금 L 옵션을 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여러 개 계속 찾아가면서 받은 걸로 보고 이건 압축을 푸는 화면이고 지금 이 부분이 뭐 압축 푸는 화면 부분은 아니고 npm 인스톨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뜨긴 하는데 좀 있으면 뭐가 짜르르 뜰 거예요. 그래서 npm 인스톨 같은 거는 되게 좀 방심하는 게 이것도 인터넷 접속해서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방심해가지고 막 npm 인스톨 윗부분에 막 수정을 해버리면은 npm 인스톨한 캐시가 또 깨져버리기 때문에 되게 열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인터넷 연결하는 부분 잘 생각해가지고 도커 파일 작성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npm 인스톨이 다 된 것 같고 좀 이제 막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네, 넘어갔네요. 이렇게 그 부분까지 넘어가고 이제 그, 그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애드하는 부분이고 애드가 성공적으로 된 거고 이것도 이제 스크립트 파일 애드하는 부분이고 이건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제 주는 부분인데 이런 CH 모드 같은 것도 사실 스크립트 파일을 이미 호스트 OS에서 권한을 잘 줘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도커 파일에서 CH 모드 명령을 주면은 사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실수로 이제 호스트 파일에서 업로드하는 시점에 실행권을 안 줬더라도 도커 파일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또 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CH 모드 같은 거는 이 도커 파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컴피그 점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했는데 이 컴피그 점 그게 없다네. 아, 네. 이그젬플을 config.js로 만들고 JS를 간단히 보면은 이 프로덕션 부분을 수정할 건데 이게 안 올라가 있네. 이거를 그냥 다 일일이 손으로 수정을 할게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니까 근데 MariaDB인데 MySQL이라고 써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호스트를 지정해주고 아까 호스트 메모 해놨잖아요. 네, 그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저는 클립보드에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넣고 또 필요한 게 유저, DB 유저인데 DB 유저는 아까 리모티로 만들었죠? 리모티를 넣고 패스워드는 엄청 긴 거는 또 여기 메모를 해놨으니까 뭐였는지 헷갈리네. 이거 했던 거. 네, 메모 해놓은 거를 일단 하고 그다음 또 필요한 게 DB일 거예요. 필요한 게 지금 호스트 유저 넣고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랑 슈퍼셋 이거는 넣어주면 되는데 DB는 간단하게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따 만들 거니까 그냥 여기서 정한 걸로 만들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고스트로 할게요. 고스트를 해서 이렇게 다 됐고 이제 이 컴피그 파일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그 빌드 할 때 굉장히 느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별로 안 느릴 거예요. 지금 여기 윗부분은 다 캐시가 먹은 부분이고 바뀐 거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config.js가 없었는데 생겼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부터 이제 캐시가 깨지고 이게 진행이 될 건데 다시 한번 도커 빌드를 해볼게요. t host 하면은 엄청 빨리 넘어가는 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유진 캐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커 파일에서 그 부분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업로드하는 부분이나 그런 게 파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캐시를 이용해서 지금 받아져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고 지금 config.js가 올라갔고요. 이제 빌드 마무리 돼 가는데 이 빌드가 다 됐고 이미지를 보면 여기 호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방금 빌드한 게 여기 이제 있는 거고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실행할 때 도커 파일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run.sh를 실행하는데
.sh의 내용이 이제 환경 변수가 이런 게 잔뜩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실행하는 시점에 그 도커 run 이 옵션을 줘가지고 이런 걸 다 넣어줘야 돼요. run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계속 시켜줄 거니까 D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를 열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호스트 OS의 포트랑 열어줘야 이제 외부에서 그걸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아까 포트를 보면 여기서 2368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2368을 어떤 포트를 열겠다 해주면 되는데, 80으로 이거 왜 이러지? 80으로 열고 2368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그 비지박스라고 해서 파일 보관하는 컨테이너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볼륨스 프롬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고스트 익스터널이라는 디렉터리가 여기에 그냥 똑같이 그냥 어떤 그냥 디렉터리처럼 바로 연결이 돼서 그 파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될 게 이 옵션으로 고스트 db라는 거를 넣어줘야 되고, 고스트 db를 아까는 고스트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또 db id를 id가 지금 그 리모티라고 생성을 했었잖아요. db id는 리모티를 해주고, 이 부분이 약간 좀 되게 명령이 기니까 헷갈려가지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db 패스를 아까 엄청 긴 거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db 호스트도 아까 기록했잖아요. 인스펙트로 봐가지고 db 호스트는 이렇게 넣어주고, db 포트도 포트는 그냥 여기 환경 변수에 안 들어가면은 그냥 3306을 사용하게끔 돼 있으니까 포트는 굳이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줄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거고, 그 다음에 볼륨스 프롬 옵션을 줬으니까 이 if 조건에서 이걸 통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디렉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스트라는 디렉터리를 이동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지우고 심볼릭 링크로 그 볼륨 컨테이너에 있는 컨텐츠를 그 사용하겠다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옵션을 다 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 태그를 아까 만든 이미지에 태그를 넣어주면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이 됐나 안 됐나는 이제 이 도커 로그를 확인해 보면 되고, 실행이 정상적으로 된 거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행이 된 건가 확인을 해보려면은 IP가 뭐였지? IP가 지금 이건데,
접속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고스트가 뜨는 게 보여지고 이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그 컨텐츠 부분을 심볼릭 링크로 해가지고 볼륨 컨테이너에 넣었잖아요.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진짜 그 볼륨 컨테이너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스트로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들고 사인업을 하고 이제 포스트를 만드는 건데 여기 마크다운을 지원해가지고 이미지 업로드하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딱 창이 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면은 업로드를 하라고 나오는데 그림을 뭘로 하지? 네, 이거를 업로드를 하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그 디지털 오션 걸 거기로 이제 올리는 거고 이제 이미지가 올라간 거고요. 이제 이거를 근데 이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이미지가 올라갔다는 거고 사실 여기서 확인해도 되는데 그냥 퍼블리시하고 이제 이미지가 올라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로는 어떻게 잡힙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잡히네요. 컨텐츠의 이미지. 근데 아까 우리 컨텐츠를 볼륨 컨테이너로 뺐잖아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지도 않네. 네. 됐어. 하고 볼륨 컨테이너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볼륨 컨테이너는 죽어 있기 때문에 A 옵션을 사용해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볼륨 컨테이너가 지금 여기 ext라는 거로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를 실제 들어가 보면 되는데 들어가서 보는 방법은 없죠. 여기서 이제 실행하고 이렇게 죽어 있는데 실행해서 하는 건 없고 또 보는 방법이 저거를 그냥 또 다른 생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할 때 연결을 또 볼륨스 프롬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AUFS 들어가서 직접 보면 되죠. 아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나요? 여기서 호스트 OS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제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뭐 일단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제 이미지 툴 받았는데 이거를 실행을 하면서 여기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이 컨테이너도 그 볼륨 컨테이너를 연결을 해주고 배시쉘을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 하시면 컨텐츠가 대시가 하나 빠지고. 아 그렇구나.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LS를 쳐보면은 여기 고스트 익스터널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미지라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파일이. 네 여기 아까 파일이 xk 뭐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오토 스케일링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파일 보관하는 거는 어떤 공통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컨테이너로 해버리면은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파일 관리할 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하면은 확인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좀 간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지금 되게 어수선했는데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